믿고
가려고 다른 스케줄을 변경해서라도 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시였죠 오늘? 네. 2시에 새로 취임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 영상회의를 하게 되는 입장이 갑자기 잡혀서 부득이하게 그게 끝나고 나라고 들렸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과를 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만들기 직전에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경대학에서 지방자치법을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공부는 일본에서 했지만 일제시대에 대한 일본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반일 정신이라고 스로건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아무리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도 하셔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몇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아마 믿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는 내내 제가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와 이런 책은 봤지만 일본 노래는 기억했다. 마치 노래까지 부르는 영혼을 뺏기는 것 같은 근거 없는 생각이 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일본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제가 비록 국비를 유학을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일본에 우리나라 돈을 한 푼도 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돈을 저희 집 사람이 현지에서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석사학위를 받을 때 대개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일 비교라든가 비교법적으로 연구를 하면 논문 받기가 쉬워요. 일본은 심사하기 높구나. 그런데 저는 한국의 정부를 함자도 일본 땅에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가는 언급 한마디도 안 하는 순수한 일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꼭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으로 놀라웠던 것은 일제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침략했던 일본 사람 중에 독립유공자, 건국훈장을 받은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요.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시면 가격자였을 겁니다. 배신자였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그런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 제 기억으로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헌법학자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간해교입니다. 그러니 제 관심이 간해교 후미코에 가다나 적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 시민이나 또는 우리 국민이나 간해교 후미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더라. 혹여는 오해까지 하더라. 이 두강의 간해교 후미코 여사께서 어렸을 때를 보냈는데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외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마저 있더라. 간해교 후미코 여사가 쓴 책까지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참 놀랐어요. 아나키스트로서 파결 열사와 함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본의 일제 침략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결국 사형 선고를 했죠.
그런 분이 결국 우리 나라로 와서 미쳤습니다만 그분이 살았던 생각가 제가 시장으로 있는 우리 세종시 부감에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가볍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 부감연에 이 때를 굉장히 열심히 지금도 관찰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판사업이나 또는 김대식 선생 부가나 나는 예사롭지 않은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자취와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다 말살이 됐거나 같이 무력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은 하노라 또는 독립운동 했노라 라는 말조차도 못 살고 지냈던 그분들을 독립된 지금에서도 우리가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가 독립된 국가의 국민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뭔가 독립 유보지로 만들어서 독립에 관한 우리 잊혀져가는 젊은이들한테 교육과 교훈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훈부 찾아가서 보훈 장치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간해보훈부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흉상이라도 국가에서 만들어달라.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흉상을 국가에서 안 만들어줍니다. 10이라도 늦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이라는 게 간단한 희생이 아니에요. 정말 희생이라는 단어 너무들 쉽게 쓰십니다. 너무들 가볍게들 여깁니다. 감옥에 가고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은 희생이에요. 그런 희생마저도 우리 후손들이 소홀하게 가볍게 그렇게 묻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규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자료도 없어졌고 세월이 갈수록 후손들도 기억도 잊혀져가 흔적들도 없어져 가다 보니 그저 그런 기록들이 남겨지기가 어려워서 그런 기록들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사실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로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잘은 모릅니다. 또 찬반의 그 양론이 굉장히 대립되고 있고 어떤 게 진실인지 잘은 몰라요. 한 가지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면, 같은 국민이었다면 기왕이면 좀 좋게 보자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한 분에 대해서 작은 잘못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실이 설사 있다 그래도 그것만을 부각시키고 더 큰 희생이나 헌신이나 하는 부분은 그저 묻어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자기 조국을 반역, 배신을 하면서 아나키스트라는 시대의 이념으로 정부의 압제에 맞서서 싸웠던 이 시대 정신은 그 당시에 아무리 유행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독립운동한 것보다 더 몇 배더 빛나고 위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점을 뛰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해보고 있고 역사에 다시 돼서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